니콜로 마키아벨리. 이 이름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교활한 책략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사람이 단순히 군주한테 좋은 몇 마디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대세계 전체를 설계한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의 진짜 영향력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또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 그렇죠. 그냥 똑똑한 정치평론가 아니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그런 비도덕적인 책략가.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이야기의 딱 절반, 아니 어쩌면 절반도 안 될지 모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하비 맨스필드라는 교수는 아예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그냥 평론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를 설계한 창시자라고요. 현대 과학의 아버지이자 근대성 그 자체를 만든 설계자라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마키아벨리는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후예다. 와, 정말 도발적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시작했지만 또 그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감췄던 일종의 조용한 혁명, 그 비밀의 문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키아벨리가 새로운 세계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 세웠는지 알려면 그가 뭘 부셨는지부터 봐야겠죠. 그가 살던 시대를 꽉 잡고 있던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 바로 그것부터 무너뜨립니다. 마키아벨리가 가장 먼저 칼을 겨눈 상대는 놀랍게도 그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였습니다. 첫 번째 비판이 이거예요. 기독교는 너무 잔인하다. 아니 왜냐하면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자꾸 요구하니까 결국 사람들한테 자기 본성에 대해 죄책감만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군대도 없이 말로만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결국 다른 힘에 기댈 수밖에 없고 이탈리아 통일 같은 현실적인 일은 전혀 해낼 힘이 없다는 거죠.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기독교의 이런 약점은 무기 없이 말로만 싸운 예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세상을 정복하긴 했는데 무기 없이 오직 말로만 해냈다는 거죠. 반면에 한 손에는 경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든 무장 예언가, 즉 무함마드 같은 모델이야말로 진짜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본 거죠. 영적인 힘과 군사력을 모두 가졌으니까요. 자, 이렇게 기존의 선함이나 도덕 같은 낡은 토대를 다 무너뜨린 마키아벨리는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기초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필연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철의 법칙이에요.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인간은 착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움직이냐? 해야만 하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 바로 이 필연성이 모든 행동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하게 생기죠? 그럼 그 필연성이라는 게 그냥 굶어 죽지 않고 생존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걸까요? 필요한 만큼만 얻으면 멈추는 걸까요? 마키아벨리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고 또 좀 냉혹합니다. 아니, 한계는 없다. 왜냐하면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고 경쟁자들은 언제 나를 위협할지 모르니까요. 결국 이 필연성은 우리한테 끝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강요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요즘 시대의 억만장자들을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그들은 먹고 살 걱정은 진작에 끝났지만 멈추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키아벨리의 세계에서 가장 궁극적인 필요는 생존이 아니라 바로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더 많이 획득해야만 하는 바로 그 필요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세계의 기초 공사를 마친 마키아벨리는 이제 건물을 올려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 그러니까 미덕이나 진실 같은 핵심 개념들 자체를 완전히 새로 뜯어 고쳐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바로 미덕이었습니다. 원래 고전적인 의미의 미덕은 정의, 절제, 이런 내면의 착함 같은 거잖아요. 근데 마키아벨리는 이 단어를 가져와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채워넣습니다. 바로 비르투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도덕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야망, 넘치는 에너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무자비해질 수도 있는 그런 유능함. 한마디로 세상을 내 마음대로 휘어잡는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나옵니다. 근대 세계의 문을 열어젖힌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는 개념, 바로 유효한 진실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진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상상되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현실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이상이 아니라 현실, 본질이 아니라 결과. 이게 바로 모든 걸 바꿔놓은 생각의 대전환이었어요. 자, 그럼 이 철학적 청사진을 가지고 마키아벨리가 실제로 어떤 건물들을 지었는지, 즉 이게 어떻게 정치와 과학 같은 현대 세계의 기둥들로 이어졌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유효한 진실이라는 생각이 현대 과학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연이 어떠해야 한다는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하는 걸 멈추고 대신에 직접 실험을 통해서 심지어 자연을 고문해서라도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원인과 결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나중에 프랜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들이 발전시킨 현대 실험과학의 씨앗이 사실은 바로 여기 마키아벨리의 생각 속에 있었던 셈이. 정치 분야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대 정치의 모습들이 사실은 다 그의 설계도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도자가 자기 진짜 속내는 숨긴 채 마치 국민이나 법의 뜻을 집행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행정부라는 개념. 또 사회의 갈등을 골칫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정당 정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걸 계획하고 관리하는 숨겨진 권력까지. 전부 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렌즈를 돌려서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시간입니다. 이 수백 년 전의 생각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좋든 싫든 마키아벨리가 설계한 바로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억만장자의 끝없는 획득 욕망, 국가들 사이의 냉혹한 경쟁 논리, 그리고 경영이나 관리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포장된 보이지 않는 권력과 통제.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고 또 직접 경험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요, 누구도 구경꾼으로만 머물 수가 없어요. 사회 전체가 너무나 급진적으로 정치화되어 버려서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라고 말하는 것조차 하나의 정치적인 행동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역설적인 건 우리의 안전과 생존이 결국 우리가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군주들, 즉 지도자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거울 하나를 들이민 셈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을 똑바로 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선함이나 사랑이 아니라 냉혹한 필연성의 법칙 위에서 돌아가는 게 맞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마키아벨리가 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